선생님, 저 위고비 맞고 8kg 빠졌어요. 식욕이 그냥 싹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맞아요. 살은 빠지긴 하는데요. 3일 동안 설사를 하고요. 며칠 동안 계속 구토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식습관만 잘 우리가 조절을 해도 이런 위고비를 끊었을 때 부작용 없이 꾸준하게 우리 대사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버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게 된 이후에는 사실 거의 매일 아침에 버터를 먹었었습니다. 일단 좋은 버터는 원재료명을 보셔야 하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글루코피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4만 명 이상의 당뇨인분들의 혈당 관리를 도왔고요. 양닥터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의사 양혁용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듣는 말입니다. 선생님, 저 위고비 맞고 8kg 빠졌어요. 마흔자로 맞았더니 식욕이 그냥 싹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맞아요. 살은 빠지긴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의사로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뺀 살이 유지가 될까라는 그런 걱정은 합니다. 이런 위고비나 마흔자로의 의학적인 그런 기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 약의 성분은 GLP-1 수용체 아고니스트입니다. 그래서 GLP-1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인데요. 위 배출 속도를 늦춰주고요. 또 시상 하부에서 식욕 억제 신호를 강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포만감 호르몬인 GLP-1이나 PYY를 과장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뭔가 우리 몸에 이런 대사 시스템을 좋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약을 맞는 동안 먹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40, 50대 분들은 20대, 튼튼한 20대 젊은이들과는 다르게 이미 노화에 의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이 저하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먹는 양만 줄이게 되면 지방과 근육이 같이 빠지게 됩니다. 위고비를 맞아서 살을 빼게 되면 40, 50대에 정말 중요한 이 근육을 잃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지인분들도 그렇고 TV에도 나오지만 과일 주스를 마신다거나 채소 주스 이런 식으로 유동식으로 식사를 아침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음식을 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슐린이 미리 분비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없고요. 또한 포만감 신호도 약해지기 때문에 배고픈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위 배출 속도가 엄청 빨라지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제가 당근 주스도 이제 어머니께서 갈아서 먹어본 적이 있고 20대 초반까지는 단백질 쉐이크, 당이 들어간 걸 먹은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되도록이면 씹으면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계란을 전 아침에 주로 챙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버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게 된 이후에는 제가 제 몸을 철저히 관리할 때는 사실 거의 매일 아침에 버터를 먹었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은 아니었고요. 한 15g 정도, 1테이블스푼 정도를 먹거나 버터에 좀 적응이 되고 나서는 한 입 정도 베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버터를 먹게 되니까 아침 포만감은 잡아주고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버터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버터를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냥 이 버터가 좋은 거니까 그냥 언제 먹어도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버터는 언제 먹느냐가 일단 80%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지금 공복인 우리 몸의 상태는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상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복에 버터, 이 지방을 넣게 되면 몸이 완전히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방을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먹게 되면 혈당은 올라가지 않고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는 당이 아니라 지방을 태워야겠다라고 이제 몸의 회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섭취 시간은 아침 공복 혹은 아침이 아니더라도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한 이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일하고 아침에 자는데 하시는 분들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이 공복 상태일 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버터 좋다고 저희 글루코피 회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좋다고 하니까 50g을 먹었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버터를 드시면 이제 버터가 아니고요. 설사 유발제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버터를 드시기 시작한다면 정말 조금 5에서 10g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조금 더 적응이 된 이후에는 한 테이블스푼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버터에 적응이 됐다 하시면 버터는 20g에서 30g 사이까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빈도는 매일 먹어도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버터 먹기를 시작을 하셨다면 매일 드시기보다는 주 3회에서 4회 정도 적응하는 기간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적응이 됐다면 매일 필요할 때 드셔주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 내가 그날 고탄수에 고지방 식사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포화지방 섭취 하루 권장량을 초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버터량을 줄여주시거나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만약에 담낭이나 췌장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도 매일 먹는 거는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식한상 촬영을 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사이바이오닉스 GS1이라는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를 팔에 붙이고 있는데요. 이 센서를 붙이면 핸드폰으로 바로 혈당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복으로 와서 혈당 측정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공복 상태로 왔고요. 지금 공복 상태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는 90 정도였었는데요. 지금은 촬영을 하면서 약간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111.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이 앵커 버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칼이 없기 때문에 뜯어가지고 그냥 제가 좀 버터를 많이 먹던 시절에는 그냥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한 입? 네, 이렇게 편하게 베어 보시면은 적게는 뭐 10g 정도? 제가 한 번 더 먹었잖아요. 5g 정도에서 총 방금 15g 정도를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조금 많은 양이긴 한데요. 조금 적응이 된 분들은 이 정도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제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속이 불편감이 없고 더부룩함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크게 이거보다 한 1.5배 정도 드셔도 효과가 좋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되면 포화지방량이 너무 많아질 수가 있고 초과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이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먹어도 정말 신기하게 포만감이 안 먹었을 때는 훨씬 더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입장에서는 지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지방을 산화시키는 회로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가공 버터가 아니라 이런 천연 버터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15g 드셔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20g 정도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버터나 여기에 있는 뭐 이런 이즈니 버터 혹은 뭐 앵커 버터 아니면 뭐 프레지덩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비슷하게 양을 드셔주시면 됩니다. 이 버터는 사실 한 번만 먹어도 혹은 뭐 일주일만 먹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터 자체의 포화지방이 포만감도 늘려주고요. 식욕 억제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사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섭취를 했을 때는 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평소에 불규칙한 식사나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포만감 호르몬, 그 분비 패턴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평소에 인슐린이 급상승하고 이런 포만감 호르몬인 PYY의 반응이 둔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버터를 꾸준히 공복에 섭취를 해주신 경우에는 이 지방 자극 덕분에 CCK, PYY 이런 포만감 호르몬들의 분비 패턴이 회복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배고픈 신호랑 배가 찬 신호를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덕분에 이제 간식도 덜 먹어도 되고요. 식사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요. 이제 참는 다이어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터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게 되면 간의 지방 산화가 증가를 하면서 흔히 우리가 묵은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간이 내장 지방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 대사 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 산화가 잘 안 되고요. 미토콘드리아 효율도 떨어지고 간에 내장 지방에 지방이 가득가득 껴있게 됩니다. 그런데 버터는 혈당을 자극하지 않고 인슐린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제서야 지방을 산화시키기 시작하고요. 또 공복 상태에서 지방을 섭취하면 간이 지방산을 베타 산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내장 지방들을 비로소 청소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티르산이라는 성분이 변비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티르산은 단세 지방산이고요. 대장에 있는 상피세포의 주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제 보통은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으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면서 발효가 돼서 생성이 되는 건데요. 버터는 이미 소량의 부티르산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티르산은 장 점막세포에 직접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요. 그러면서 장벽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장의 염증을 억제를 시켜주고요. 그러면서 장 연동 운동까지 개선을 시켜주는 거죠. 다만 이 버터가 모든 분들에 있어서 다 장 건강을 챙겨주는 건 아니고요. 변비를 해소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지방 섭취가 부족해서 담즙 분비가 저하되어 있는 분들에서 버터가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요. 장 운동을 자극까지 하면서 이제 물이나 식이섬유를 먹어도 해결이 안 되던 변비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버터를 한 3개월 정도 먹었을 때 경험한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아침에 기상 이후에 기버터 약 15g 정도를 먹었습니다. 소금 약간 먹었었고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침에 저는 집중력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롤러코스터가 없어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공복의 스트레스가 감소됐습니다. 지금 방금도 이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공복 상태였잖아요. 이 앵커버터를 조금 베어 물었을 뿐인데 벌써 배가 조금 안정적이고 찬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간식을 아침에 먹지 않아도 됐고요. 그리고 저 혈당 변동성도 줄어들면서 당활색소 개선에도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좋은 버터를 고르는 법, 앵커버터, 그리고 이즈니 버터, 그리고 여기 기버터
버터까지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것들 보기 전에 먼저 좋은 버터를 고르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버터는 일단 여기 원재료명을 보셔야 하는데요. 보통 이 뒷면에 원재료명이 있습니다. 이 원재료명을 보셨을 때 성분은 그냥 단순한 게 가장 좋습니다. 원재료명에 유크림이라고 써있거나 이제 가염인 경우에는 소금 들어있는 경우 있고요. 바로버터인 경우에는 젖산균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 다른 뭐 팜유나 경화유, 스프레드, 뭐 가공버터, 아니면 뭐 식물성 기름들, 카놀라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는 가공버터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여기 버터를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일단 이 이즈니 버터, 네, 이 이즈니 버터는 원재료명에 보시면은 네, 유크림 있고요. 뭐 스타터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상 유크림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양성분표에도 보시면은 기타 트랜스 지방이 없는 걸 보셔야 됩니다. 포화지방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당이 거의 0에 가까워야 합니다. 당이 많다는 말은 유당이 굉장히 많고 가공된 어떠한 첨가물이 들어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이즈니 버터를 보면은 탄수화물 0.7에 포화지방은 59, 트랜스 지방은 2.2 정도 소량 들어가 있고요. 당은 0.5g으로 굉장히 극소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앵커 버터는 앵커 버터도 원재료 모형부터 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주 훌륭하네요. 앵커 버터는 유크림 100%라고 써 있습니다. 유크림이 82% 이상인 경우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 버터라고 하는 건데요. 100%인 거죠. 그리고 다른 첨가물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즈니 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소 그림이 있죠. 목초를 먹여서 키운 이 소에서 나온 우유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고요. 그리고 영양성분표를 보면 지방은 12.4g, 그 중에서 트랜스 지방은 0.5g 밖에 안 됩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즈니 버터보다 트랜스 지방이 적죠. 그리고 설탕은 0.1g, 이즈니 버터보다 설탕 양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앵커 버터가 조금 더 성분적으로는 건강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버터, 네, 이름은 보니까 목초 사육, 여기도 그래스페드라고 써있네요. 목초로 사육됐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한 버터, 우유 출신의 버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원재료명부터 봅니다. 원재료명에는 여기도 기버터, 유크림 100%라고 되어 있고요. 훌륭하죠. 그리고 트랜스 지방은 0g, 0g으로 지금까지 중에 가장 낮고요. 여기 슈거, 당류는 또 0g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터 중에는 가장 트랜스 지방이 적고 당류도 적고요. 그리고 목초 사육이고 원재료명의 유크림 100%라서 가장 완벽한 버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버터는 보시면은 방금 당이 0g이었잖아요. 그 이유가 버터를 우리가 끓입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물이 증발을 하는데요. 이 유당은 물에 녹아져 있습니다. 물이 증발을 하는 과정에서 유당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제인이라고 하는 카제인 단백질 성분을 걷어냅니다. 네, 굳어서 없어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유당과 카제인이 없어진 게 기버터입니다. 그래서 기버터는 사실 순수한 유지방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제인 단백질은 아무래도 소화가 굉장히 느린 단백질이어서 아침에 먹었을 때 조금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버터를 먹게 되면 카제인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공복에도 훨씬 더 적합하게 드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나머지 일반 버터들은 그냥 브랜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우유인지, 뭐 원산지가 어디인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흔히 우리가 버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버터는 아닌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은 걸 가짜 버터라고 하고요. 마가린이나 뭐 쇼트닝, 뭐 카놀라유 이런 게 들어간 성분들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건강한 버터를 고르는 그 기준에서 원재료명에 식물성 기름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쇼트닝, 뭐 스프레드 혹은 뭐 가공 버터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버터를 자주 먹게 되면 트랜스 지방이 과다 섭취가 되기 때문에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요. 중성지방도 증가를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내장지방 증가와 당뇨에도 좋지 않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재료명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버터 흉내내는 애들입니다. 팜유, 그리고 대두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이런 식물성 이름, 그다음 혼합 유지, 그리고 혹시 뭐 가공버터라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프레더블, 아니면 유화제나 뭐 향료 이런 단어들이 써있게 되면 얘네는 그냥 피해주세요. 영양성분표를 보실 때는 유지방의 함량이 80% 이상인 게 그냥 기본이고요. 우리가 유럽 기준으로 정통 버터라고 했을 때는 82% 이상에서 이러한 뭐 버터들은 10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80%보다 낮다, 적다라고 하면 버터라기보다는 그냥 가공 유지식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탄수화물은 0g 혹은 최대한
0에 가깝게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탄수화물 표시가 높다, 이거는 유당이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은 0g이어야 되고요. 정말 많이 줘봤자 한 0.5, 1g 미만인 제품을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또 이즈니 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OP 바로 버터라고도 하는데요. 이 AOP는 원산지 보호 명칭이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가 되고, 그리고 원산지가 확실히 검증이 됐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버터라도 우리가 뭐 유럽에 있는 제대로 된 소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가 됐느냐, 아니면 그냥 어디서 생산이 됐는지, 어떤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됐는지 알 수 없느냐, 이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버터에 레몬수를 먹고 이제 하루를 시작했을 때가 가장 속도 편안하고 레몬 향도 좋잖아요. 그래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기버터가 약간 질릴 때는 녹용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때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맛적으로는 괜찮았고요. 요즘에 제가 버터를 먹을 때 활용하는 그런 조합은 올리브유와 버터를 먹는 것입니다. 올리브유가 왜 좋은지는 너무나도 많은 알려진 사실이고요. 버터를 한 10g 정도 먹고요. 올리브유도 1티스푼, 10ml 정도를 먹습니다. 버터는 포화지방이고요.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다른 종류의 지방을 이제 잘 챙겨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선생님 버터를 먼저 먹어야 돼요? 아니 올리브유를 먼저 먹어야 돼요?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버터를 먼저 드시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올리브유를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터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을 써야겠다, 뭔가를 먹었는데 당은 아니니까 이 버터의 지방 에너지를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방산화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올리브유가 들어오게 되면 그 상태를 꾸준히 유지를 시켜주게 되고요. 또 이렇게 조합을 해서 먹었을 때 가장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맛만 잘 맞으시다면, 입맛만 잘 맞으시다면 버터 이후에 올리브유를 아침에 드시는 걸 권장드려보겠습니다. 일반 버터에는 이런 유당이랑 카제인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국인들 특히 유당 불내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막 꾸룩꾸룩 하고요. 그런 분들은 이런 버터, 일반 버터를 많이 섭취를 하시면 삼투성 설사, 물처럼 나오는 그런 설사를 많이 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담즙 분비, 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담즙 분비가 안 되는 경우에 지방 흡수 장애가 생기면서 변의 색깔이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버터를 너무 많이 드신다 하면은 갑작스러운 고지방 섭취로 인해서 복부 팽만감이, 배가 빵빵한 거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기버터를 추천을 드리고요. 기버터에는 유당과 카제인이 제거가 되어 있어서 유당불내증이 있어도 문제가 없고요. 복부 팽만감도 더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이런 위고비나 마운자로 통해서 살 뺐다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지속 가능하게 근육도 지키면서 건강하게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에 한번 공복에 버터를 드셔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한번 버터를 꾸준히 먹었을 때 딱 지방을 연소하는 상태로 우리 몸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식습관은 단순히 저는 이제 의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보통은 드리고요. 식습관을 잘 지키게 됐을 때는 보통 몸 안에서 이러한 효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고요. 간에서는 포도당 생산을 정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공장이죠. 에너지 공장에서는 당만 산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지방 산화를 시키도록 개선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대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국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지는 이 그렐린과 렙틴, 이런 포만감과 식욕 호르몬의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식습관만 잘 우리가 조절을 해도 이런 위고비를 끊었을 때 막 식욕이 폭증하는 부작용 없이 꾸준하게 우리 대사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약물을 맞게 되면 살이 확실하게 단기간에 빠지는 건 맞는데요. 가장 큰 부작용이 첫 번째 근육 감소, 두 번째가 무조건 요요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관리를 해서 꾸준하게 살을 건강한 방식으로 빼게 되면 요요가 위고비에 비해서 거의 2배 늦게 오거나 올 확률이 절반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식습관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를 하시게 되면 근육 감소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40대 저희 글루코피 회원 여성분께서 질문을 하셨던 건데요. 6개월 동안 12kg 정도를 감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을 중단을 하셨죠. 그런데 3개월 만에 도로 다시 9kg이 떴습니다. 그 회원분께서 하신 말씀은 이상하게 약을 맞기 전보다 식욕이 더 폭증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근육량은 12kg 빠지는
빠지는 동안 거의 5kg을 잃으셨는데 다시 살을 쪘는데도 근육은 다시 늘어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스로는 제가 한 대기업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기업의 한 저희 담당자분께서 최근에 이제 마운자로를 맞기 시작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50대 남성분이었는데요. 그분은 마운자로를 맞으면 3일 동안 설사를 하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구토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GLP-1 효과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음식을 먹는데 전부 다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면서 살이 빠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섭취 열량을 줄이기 때문에 칼로리 적자가 생겨서 그만큼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음식들 중에서 혈당을 올리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1번으로 이 기준을 잡아야 되고요. 그 기준에서는 그냥 과채 죽수가 최악입니다. 과채 죽수는 그냥 저기 치워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울토마토는 뭐 한두 개 정도? 최대 3, 4개 정도 드시는 건 괜찮은데요.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 안에도 단순당, 천연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침에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도 많이 드셨을 때는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나머지 소금물이나 계란, 올리브유, 땅콩 버터는 이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혈당 기준은 통과입니다. 다음으로는 체중 측면에서는 소금물, 그냥 물이잖아요. 그래서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글루코핏 회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아침을 그냥 물만 마시거나 차만 마시는 경우에는 포만감이 안 들어서 점심에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금물을 먹어서 아침 칼로리를 안 드셔서 살 빼실 생각보다는 포만감을 유지시키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지방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시는 게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유나 땅콩 버터 이런 걸 챙겨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계란을 추천을 드립니다. 계란 흰자에는 단백질이 있고요. 계란 노른자에는 포화지방이 있기 때문에 계란은 어떻게 보면은 단백질과 지방을 풍부하게 챙길 수 있어서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싶은 경우에는 계란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좀 올리브유 전도사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올리브유를 먹었더니 화장실도 잘 가게 됐고요. 포만감도 오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에너지가 하루 종일 꾸준하게 잘 유지되는 그런 경험도 했기 때문에 제가 저희 회원분들이나 다른 환자분들께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유는 단일 불포화지방산을 섭취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항산화 성분, 항염 효과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요. 인슐린 자극도 최소화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여기 후보들 중에 요즘에 이제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신다면 올리브유를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우리 몸이 이제 하루를 생활하는 중이랑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 첫 식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는 탄수화물만 먹거나 탄수화물을 가장 먼저 먹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체단지탄이라고 하죠. 채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 순서로 드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침에 우리 몸은 간에 글리코겐이 거의 없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위 배출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 말인즉슨 소화 속도가 빠른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간다는 의미고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거나 탄수화물만 먹게 되면 이 혈당이 그냥 천장을 뚫고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지방을 드신 이후에 탄수화물을 드시거나 아니면 버터를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 아니면 올리브유를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버터나 올리브유를 먼저 드시고 난 탄수화물 꼭 먹어야 돼 하시면 그 이후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